한국의 문어를 찾아 제2탄입니다. 오늘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이 사람 민병두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더군요. 또 과거를 살펴보니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거쳤어요.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해 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TV조선 등이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왔다고 그러는데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조선일보 집단 가가지고 열심히 돈벌이하는 사람이 바로 최병천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박용진과 많이 겹치더군요. 그가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이번 총선 전망을 어떻게 해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총선 전망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어디 나가서 내가 평론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특히 여론조사, 선거 민심을 설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할 때는 아무리 의석수를 정확하게 못 맞춰도 1당 2당 정도는 맞춰야 합니다. 1당 2당 정도는 맞힐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도 1당 2당 다 맞히셨잖아요. 과연 대승할 것인지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인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민주당이 1당 된다는 거는 누구도 사실 어렵게 불가능할 일로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초지일관 국민의힘이 앞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잠깐 민주당이 더 가져간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아니 엄경련 최소한 초지일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죠. 이 사람은 자꾸 여론이 바뀌면 자기 전망도 바뀝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요 저는 못합니까? 여러분은 못해요? 자, 그동안 우리 최병천 씨가 어떤 전망을 해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었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로 한번 가보죠. 6월 24일 한국일보에 밝힌 것인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한 것이 국민의힘이 154석, 민주당은 131석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한국 정치의 기본 구도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다. 이 말은 대선 후보가 있는 제3당이 없으면 과거에는 안철수나 정주영이나 이렇게 대선 주자가 있는 3당이 아닌 이상은 결국 선거는 양당이 나눠 갖는 구조로 결론 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런데 9번의 총선을 보니까 평균 의석수 비율은 국민의힘 계열이 44.9, 민주당 계열이 38.4였다. 이걸 285석으로 가정해서 적용해 보면은 국민의힘은 154석, 민주당은 131석. 그러니까 이게 154대 131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지난 9번의 총선의 평균 의석수 비율을 갖고 따진 거예요. 아니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난번에도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아니 무슨 선거가 무슨 우동을 뽑는 기계입니까? 9번의 선거 결과를 보자면 154대 131이라니. 지금 전대미문의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의 민생을 산산히 파괴하고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모든 걸 짓밟아 버렸는데, 아니 그 민심이 가변성이 없다고? 9번의 선거의 패턴을 닮아가지고 나올 거라고? 아니 무슨 국민이 자판기 물건이냐? 아니 무슨 정치가 말이야 그렇게 수학적으로 산술이 가능한 영역이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최병천이 이렇게 본 두 번째 이유는 현재 국회는 야당 우위의 구조다. 그렇죠. 사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80석 먹었으니까 300석 중에 당시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민주당이 167석, 정의당이 6석인데 국민의힘은 113석이고,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야당 심판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윤석열 심판론은 없고 야당 심판론이 올 것이다. 야, 정말 참 예측이 참 싸네요. 빈티나네요. 자, 세 번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혁신 의지와 혁신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혁신은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내년 총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재명 사람을 갖다 앉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아니 소설도 이 정도면 삼류 소설입니다.
자, 2023년 12월로 훌쩍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표 2개를 들고 오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가치는 없어요. 연동형이 됐을 경우, 병립형이 됐을 경우 2가지 도표를 최병천이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일 경우 민주당은 비례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보세요. 비례정당 만들었잖아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120석은요, 지역구로만 오롯이 120석을 민주당이 받는다, 이렇게 봤고요. 그 국민의힘은 당연히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다 합쳐서 146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병립형 시뮬레이션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더 엽깁니다. 둘 다 136석이에요. 국민의힘도 136, 민주당도 136. 어떻게 136이냐?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120석씩 가져가고 비례대표에서도 각각 16석씩 가져간다. 그래서 둘 다 136. 민주도 136, 국힘도 136. 아니, 이런 인간을 무슨 출연을 시키고 또 무슨 의견을 묻고 언론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1월 31일로 넘어가기 전에 12월 6일 한겨레에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준석 신당은 2석을 먹을 것이고 정의당, 조국 신당은 각각 1석을 먹을 것이고 무소속은 9석이나 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예. 아니, 조국 신당 1석? 그러니까 최병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국 신당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째서 무소속이 9석이나 나와? 누가 무소속으로 당선될까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봤겠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월에 최병천이 책을 냈습니다. 이기는 정치학이라고. 그 책을 내고는 이준석하고 책 들고 사진 한 방, 박지현하고 또 책 들고 사진 한 방, 이렇게 찍었더군요. 자, 이 책에서는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139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 무렵에 중앙일보하고 가진 인터뷰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해서 최병천, 가장 큰 요인은 유권자 이념 지형이 보수화됐다. 지난 8년 동안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자체 분석해보니 탄핵 이후에는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라면 박근혜 탄핵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진보 우위였는데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몰패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 이후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 2022년 대선 지방선거 다 국민의힘이 이겼죠. 보수 성향이 약 8%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수가 이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으니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이긴다? 아니, 최병천 씨, 그게 전망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졌으면 이번에도 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윤석열 지지율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긴다? 야, 나 참 이 양반은 진짜 돈 벌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율은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나? 기자가 제대로 질문했네. 그랬더니 이 최병천 말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한다는 믿음은 착각이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한다는 믿음은 착각이다라고 말한 최병천, 당신이 착각했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최병천 왈. 2004년 이후에 치러진 5번의 총선 중 4번을 집권 여당이 승리했다. 2016년만 유일하게 여당이 패했는데 단 1석 차이였다. 윤석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지만 한동훈, 이재명 리더십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2004년 이후에 치러진 5번의 총선에서 4번을 집권 여당이 승리했다. 잘 봅시다. 보수정당과 민주정당. 2004년은 민주정당이 이겼습니다. 2008년은 보수정당이 이겼습니다. 2012년도 보수정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2016년은 민주정당이 이겼어요. 2대2였어요. 2대2. 그런데 이 4번 중에서 2020년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까? 2020년은 또 민주정당이 이겼고. 근데 지금 민주정당 3번 그리고 보수정당 2번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보수가 이길 때도 있고 그 민주정당이 이길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여야로 구분지요? 민주정당이 여당할 때도 있고 보수정당이 여당할 때도 있는데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표 2선 후퇴 가능성 희박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최병천 말, 이재명 대표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이선 후퇴해야 사는 길이다. 그가 시달리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극복, 총선 대선 승리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아니, 이선 후퇴한다고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당이 극복한다는 얘기겠구만. 그 개인은 극복하든 말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물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웠고 2017년 대통령이 됐다. 2016년 총선 때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게 2017년 대선 승리의 요인이었다. 자, 이선 후퇴하면 비대위는 누가 맡는가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병천이 이재명 대표와 성향이나 이미지가 다른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을 앞세우면 차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친명 핵인사의 공천 배제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완전히 이재명을 다 솎아내라 이런 얘기죠. 이 친구가 최병천 이 친구가 박용진하고 궤적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짜고 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저 보도 보셨습니까? 신평이라고 윤석열이 그 멘토로 통하는 신평 있잖아요. 그 신평이 김부겸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면서 김부겸이 윤석열 정권에서 총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신평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부겸이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나는 신평 말이 과연 뻥일까 싶어요. 김부겸이 불쾌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불쾌하다는 말은 신평한테 해야지 왜 언론에다가 공표를 하시나. 지금 김부겸은 정치 다시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부겸이 정치 그만한다면서 손 털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재명에게 브레이크 걸고 말이죠. 연동형으로 가라. 또 그러더니 선대위원장이 돼요. 그리고는 양문석 후보한테 그만둬라 이러고요. 지금 하여튼 김부겸은 정치 다시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정말 김부겸이 부르면 득달같이 달려갈 수도 있어요. 김부겸 씨, 당신 그 총리 한번 돼봐. 윤석열의 총리가 돼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내가 그냥 초야에 묻혀 살 걸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야. 정말 참 황당하네요. 우리 최병천이가 천거한 김부겸. 김부겸 씨, 그 최병천 따위가 천거했는데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 이 흐름 속에서 지금 24년 1월 31일 본인 저서에서 144대 139라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2월 22일이 되니까 한 20여일 지나고 나서는 TV조선에서 강펀치라고 거기서 지금 상태라면 민주당은 115석, 국민의힘은 160대 중반 정도의 당선자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국민의힘 160. 와, 그래요. 또 다음 보니까 3월 10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이 165석이 될 것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민주당 공천 논란이 컸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컸을 때예요. 그때 김용민은 민주당 공천 논란이 매우 거셀 때, 그때 저널리즘이라고 평화나무에서 내는 월간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고를 했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느냐 마느냐 이것이 관건이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김용민이가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남들 다 민주당 망한다고 할 때 말이죠. 이른바 평론가라고 기자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국민의힘이 160, 170 한다 이러고 있을 때 저는 100석을 넘기느냐 마느냐 이것이 관건이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널리즘이 인쇄가 돼서 배부될 무렵에는 한겨레 정치 선임 기자 성한용은 국민의힘의 과반 일당을 예측했어요. 150석 넘는 일당을 예측했습니다.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들아. 웃음이 난다. 그래요. 160석 또는 165석. 최병천이 이때 그렇게 국민의힘의 의석을 예측했죠. 엄경영이 최병천보다 나은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엄경영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초지일관 170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170석. 예, 정말 웃음만 나는 거죠. 근데 또 3월 들어서 또 계속 국민의힘이 잘 풀리는 흐름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3월 10일 매일경제에다가는 165석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도 전망을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65석, 민주당이 57석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강세니까 완전히 몰패하진 않고 다만 국민의힘이 근소한 차로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월 10일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19개 수도권에서 가져갔습니다. 122개 중에 19곳. 민주당은 122곳 중에 20곳을 뺀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최병천이는 국민의힘 65, 민주당 57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봉창을 두드리는 전망을 한 거죠. 28석이 걸려있는 충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최병천이는 민주당이 10, 국민의힘이 18,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21, 국민의힘 6. 네, 비슷하게라도 간 게 없어요. 최병천이가 한 전망 중에. 자, 그런데 말이죠. 3월 20일 무렵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 양당의 공천이 끝나고 이제 후보 등록을 할 시점 그쯤 가서 하는 여론조사가 정말 권위가 있고 그 총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3월 20일 되니까 다시 국힘이 136석이 되고요. 민주당이 142석이 됩니다. 야, 이건 뭐 거의 널뛰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무슨 중계방송인지 예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민주당 142석, 국민의힘은 136석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자, 여론조사가 점점 벌어집니다.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3월 29일쯤 되니까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151석이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125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수시로 바뀌는 전망은 초등학생인 제 아들이 해도 이보단 잘할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월 5일로 가봅니다.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선일보가 김준혁, 양문석 파문을 문제 삼는데 이때 최병천이가 2012년 총선 때 김용민 후보 막말 이슈로 민주당이 지지 않았느냐.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자르란 얘기죠, 후보를.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0석대 후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민주당은 153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문석, 안산에 3개 지역구가 있는데요. 본인 포함해서 다 이겼고요. 주변 시흥까지 다 이겼습니다. 김준혁, 수원 5군데거든요. 다 이겼고요. 본인 포함해서 주변 용인 4개 다 이겼습니다. 최병천 씨, 뭐야 이게 대체? 이런 후루꾸 전망이 어딨어? 이렇게 날림, 전망이 어딨냐고.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은퇴를 해야지. 이 수준이면 정말 엉망진창 아니야. 당신한테 이렇게 견해를 물었던 기자들은 뭐가 되는 건데? 이쯤 되면은 사퇴하세요. 은퇴하세요. 아니 이런 개떡 같은 논평을 해놓고 말이야. 그래놓고는 어디 가서 민심이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양심에 털이 안 났다면은 자 이제 나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평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은퇴를 하라고. 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엄경영은 뚝심으로 170을 밀었다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개망신을 당했는데 최병천은 엄경영과 달리 불리해질 것 같으면 수시로 그냥 전망이 바뀝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인 박유성님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 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나쁜 전문가입니다. 차라리 데이터 전문가 타이틀을 내려놓고 직접 정치에 나서거나 전문가 타이틀 뒤에 숨어서 협잡질하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시민의 선택을 구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낙선을 했지만은 제겐 그 남들에게 없는 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한 번도 출마해 본 적이 없는 것들, 낙선이든 당선이든 뭐 하여튼 선거 레이스를 달려보지 못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170석이니 160석이니 여러분 개떡 같은 논평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니 최병천이가 하고 그 엄경영이가 뭔데? 아니 엄경영이가 뭘 알아? 최병천이가 뭘 알아? 저는 이제 최병천뿐만 아니라 수시로 전망이 바뀌는 걸 빤히 보면서 최병천이 그냥 뭐 흐름만 바뀌면은 전망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인간들을 그 전문가 취급하면서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들, 기레기들, 야 너희들이 더 큰 문제야. 뭘?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뭘 알아 최병천이가? 뭘 알아 엄경영이가? 민주당이 안 된다라고 전망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 건 거 아니야. 마음에 든 거 아니야. 당신들은 민주당에게 호불호에 따라서 전문가 비전문가를 가르나? 민주당에 대해서 불호, 싫어하는 전문가고 민주당에 대해서 호의적이면 비전문가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논리도 양심도 없는 인간들. 정말 여러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그 실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앞으로 최병천이가 이 모양 이 꼴을 보였는데 계속 최병천이한테 선거 전망을 묻는다면 이건 여권의 선거 공작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병천의 이름과 함께 그에게 코멘트를 물은 그 기자, 정신 나간 기자, 이 기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할 것입니다. 최병천 때문에 엉뚱한 선거장을 해서 최병천 때문에 엉뚱한 선거 전망을 접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혼동을 겪은 거.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오염시킨 짓이거든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국의 문어를 찾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최병천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신율 명지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정말 은퇴하셔야 할 분입니다.
예, 이런 인간한테 자꾸 마이크를 빌려주고 현해를 묻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 대가리 박으세요.